전부 교회 가는 끝나고 6.25 오늘이 21일인가요? 6.25가 올해가 몇 년은 75주년.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6.25 맞았을 거예요. 부모님의 손에 붙잡혀서 온갖 고생이랑 고생 다 했잖아요. 그때 6.25 때 우리 훌륭하신 분들이 두 분 계세요. 6.25 때 하게 되면 오늘 두 사람을 소개시키는데 사실은 6.25를 갖다가 승전할 수 있는 얘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게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매거도 장군, 오늘 소개하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백선엽 대장, 그 다음에 최영석 대령. 그래서 두 사람 하도 훌륭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에 기심하겠고, 백선엽 장군이 2020년도 99세에 돌아가셨어요. 언제 태어나셨는가 하게 되면은 1920년도 1919년이 3월 1일 날이 우리 독립선 3.1운동 할 때 그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다음에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태어났는가? 평안남도 강소면 덕훈리, 그 다 평안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1920 그동안 뭘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만주 군관학교, 홍천 말하면 육수군 사관학교인데 그때는 만주 군관학교가 있었고 일본 군관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백진엽 대장은 만주 군관학교에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우리가 임정 때 임시정부 다시 말해서 군정 시절에 영어 군사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어학을 참 잘해요. 영어 잘하지. 뭐 한국어 빼고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연합훈련 할 수 있는데 아주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연합군하고 영어 소통이 안 되면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 백선엽 장군은 영어를 했어요. 그 당시 6.25 사변 때 계급이 명령 준장 별하나 1사단장입니다. 1사단장. 1사단장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몇 살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마누라면 29살, 우리 30살 사단장을 한 겁니다. 자기 보안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제가 어제 그제 목요일 날 영화를 봤습니다. 승리의 시작. 전번에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화를 만드는 권순도 감독, 이번엔 승리의 시작. 75주년을 맞아가지고 백선엽 장군을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나 감동스러워가지고 피카데리 극장에서 봤어. 피카데리 극장에서 종로상가 거기서 봤는데 19일날 개봉을 했으니까 많이 볼 사람은 보고 야 그 영화 있는데 나 뭐 안내줘라. 그래서 자손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 백선엽 장군도 교회로 말하면 영락교회 교인이에요. 영락교회 집사님인데 적은 그 달아놨지만 평생 군인으로 사니까 군에 복무를 했는데 30살 때야. 그때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생략. 그러니까 얘네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가지고 6월 25일 날 쳐들어와가지고 8월 초순에 낙동강까지 내려왔어요. 2달 사이에. 다 뺏겼어요. 전라도도 뺏기고 낙동강. 낙동강이 이렇게 정상도 이렇게 펼잖아요. 요때까지 여기만 남아서 우리가 모든 미군들도 그렇고 마장 최후 낙동강 사수작전이야. 이걸 못 지키면 한국 어떻게 됩니까? 부산으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급하잖아요. 우리는 이북은 공산당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이북은 도망갈 때도 있잖아요. 만주로 가고 중국으로 도망갈 수 있지만 한국은 도망갈 데가 없어. 바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 싸워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 국군도 다 지쳤습니다. 국군도 다 과주 패잔병들이야. 막 488 고지전투하고 내려오고 뺏겼어. 488 높이가 488 되는 그 대구 근처에 있는 고지를 놓쳤어요. 그 전부 다 시리에 빠졌는데 그걸 알고 막 후퇴하는 병사들이 막 패잔병들이 백선엽 사단장이
보고를 받고 사무실에서 한 게 아니라 그 뛰어나갔어요. 현장에 가가지고 전부 다 모아놨어요. 그때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후퇴물이 갈 데가 없다. 바다에 빠져 죽는 길밖에 없다. 싸우자. 죽기 살기로 싸우자. 임의적 무퇴. 이걸 강조하면서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뭐 했느냐. 내가 후퇴하면은 나를 쏴라. 내가 사단장인데 내가 등을 보이게 되면은 나를 쏴라. 이유 없이 쏴라. 나는 이걸 저지하겠다. 그때 우리 6.25 전쟁이 그때부터 승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승리의 시작. 기적의 시작은 이승만 박사 대통령 얘기지만 백선엽 장군의 얘기는 승리를 시작하는데 어느 전투냐 하게 되면은 경상도 다부동 70년 다부동 전투. 이게 유명한 전투입니다. 우리나라 전주 6.25 전사에서 다부동 전투하면 이걸 알아줘요. 처음을 이겼으니까. 그동안 밀려가지고 호남도 뺏기고 전라도도 뺏기고 경상도도 남았어. 시급합니다. 근데 우리 백선엽 장군을 얘기하기 전에 이 어르신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1949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에 가입이 돼가지고 군대 숙정 작업이라고 해요. 그때는 뭐 사상이 막 혼재돼 있어가지고 자유사상가 공산사상가 모여 있었어요. 군대에 그 정리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형 구형을 받았어. 근데 백선엽 장군이 뭘 했는가 하게 되면은 만주군에서 같은 인연도 있고 해서 워낙 박정희 대통령이 공부를 잘하고 그 추천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졸업해가지고 일본 육군사 하나 하잖아요. 그 공부를 잘해야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주 그 군관 동기들 20명한테 박정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서명을 받고 미군하고 합의 보고 이웅준 씨랑 합의를 봐가지고 사형에서 뭐를 시켰느냐. 무기징역으로 내려놨어요. 집행 안 시키고 그 면제시키는 과정에서 누가 하면 백선엽 대령이 일을 했는데 그때 백선엽 장군이 무슨 육군본부 정보국장으로 있었어요. 정보국장.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살리는데 박정희가 어제 군인인데 군인은 파해버립니다. 면직시켜버리고 그 군무관 정보국 군무관으로 정보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고등 기술이 없었어 사람들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문관으로 국방부에 근무를 시켜요. 근데 그 봉급이 잘 안 나올 때 옛날에 봉급이 잘 안 나올 때 뭐 하는 거면 자기 그 기밀비 활동비를 갖다 월급을 대줬어요.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요. 목숨도 살려주고 그다음 6.25 때 다시 복직을 시킵니다. 포병소령으로 진급이 돼요.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인연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이 어르신이 다부동이 또 올라가는데 인천에서는 메가더가 때리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면 38선을 넘어가느냐 마느냐 국제전을 우리나라가 막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엔군이 하는 거기 때문에 38선을 넘어가는 날짜가 거의 10월 초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유엔에다가 회부를 해요. 다른 사람이 못 넘어가게 하려고.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야 38선 됐다. 여기서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중지하려고. 1950년도 10월 달쯤에 아니다. 니들이 쳐들어와서 북진 통일하겠다. 이 주장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일부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때 메가도 동조하고 그때 10월 1일 날이 38선을 넘는 날이에요. 우리 국군의 날이 10월 1일 날이 왜 됐는가? 그날 38선을 넘어간 날이. 그래서 그 기념해서 10월 1일을 우리가 70년도 하면서 몰랐잖아요. 38선을 넘어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 10월
평양을 갖다 이제 평양이 저쪽 우리 이북의 수도 아닙니까? 평양을 탈환해야 되는 날짜가 언제 가게 되면은 그 평양 탈출에 유엔군랑 협의를 하는 거예요. 유엔군 사령관이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군사 작전권을 메가당 정부에 맡겼어요. 메가동 사령부에다가 총 작전을 하는데 평양을 공격하려면 기갑부대도 들어가야 되고 많은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사단은 전집차가 한 70대 밖에 없었어요. 미군 한 200대 되고 전차 부대도 있고. 그래서 선봉장 누가 세야 되냐 했더니 한국군은 빠지라 그랬는가 봐요. 전투력이 약하니까. 이 백성임 장군이 뭐예요? 평화도 출신 아닙니까? 그 적의 수도를 탈환할 때 한국군이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자꾸 현실성을 봐가지고 빠지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젊은 사람이니까 눈물을 흘리는 걸 본 거예요. 유엔군 사령부가. 백장군. 당신 얘기 들어보면 당신이 앞장서야 되겠다. 하고 앞장선 사람이 누군가 백성임 장군이 평양을 수복을 한 겁니다. 이때 앞장선 일을 했기 때문에 평양 우리가 수복을 해가지고 평양 사령부가 되는가 하면 김일성 종합대학 거기가 사령부로 쓰여 있는데 거기다 우리 대한민국 국기를 꼽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주를 하고 안보관 가는데 우리는 몰랐지요. 유엔군도 모르고 중공군이 개입을 한 겁니다. 중공군이 11월 달에 이북이 추워요. 이런 계획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싸운 거는 11월까지 싸운 거고 그 다음에 싸움 누구냐? 유엔군하고 중공군하고 싸운 겁니다. 중공군이 100만 명이 들어왔으니 감당할 길이 없어요. 인해전술. 자기 병사가 죽으면 타고 넘어오니까 포제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유명한 장군이 우리 백성임 장군이 그 위대한 일을 했고 그 이후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최초로 참모총장 하신 분이 백성임 장군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나이가 3살 더 많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혁 대장을 갖다가 중국 대사, 카나다 대사 이렇게 하시고 나도 교통부 장관도 하시고 2020년 돌아갔을 때 백선엽 대장을 갖다가 국립 형춘을 못 모시고 그때 문재인 정권 때인데 어디다 모셔 대전 현충원에 모셨습니다. 그때 우리 나라집이 고교연합에서 빚을 차렸어요. 20일 동안 차려가지고 그분을 갖다가 장안에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백선엽 장군 고맙습니다 하고 전부 다 무상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이 한 분 있고 여러분 또 한 사람 기억할 사람이 최영석 대령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해군 대령이 해군 대령. 해군 대령인데 이북 애들도 머리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육군은 일로 내려오고 대구로 부산 뺏으려고 그때 명령을 내려요. 8월 15일까지 부산 함량하라. 대구에서는 백선영이 버티고 있고 부산으로 적 한 대 수송선이 600명을 태운 들어와요. 무장폭도들이. 그럼 부산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산을 공략하려고 들어오는 걸 백두산호의 기관사, 항해사, 포수사인 최영석 대령이 그때 그 대포를 쏴가지고 그걸 수장시켜버려요. 그걸 안 했으면 한국이 없습니다. 유명한 전투예요. 다부동 전투, 부산의 백두산함, 이 두 사람, 그래서 두 분 다 뵀습니다. 이 최영석 대령은 21년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가 거기까지 직접 갔어요. 대전 그 현지원까지 모시러 갈 때 누군가 하면 최재형 감사 아버님이에요. 최재형 감사 아버님인데 너무 훌륭하니까 그 여러 번 만나 뵙고 그랬을 때 보면 요 허연 수님이 체격도 좋아요. 수염도 나고 이 양반이 나중에 5년에 나오는데 나오신 분들이 휠체어 타고 나오는데 누가 모시고 나오는가 하게 되면 그 해군 참모총장이 모시고 나와. 제대한 해군의 영웅입니다. 이 두 영웅이 없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 수가 없어. 이 김일성의 종살이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고 국난이 있을 때마다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군들 덕분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나라 사랑